네, 마감 카운트다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하기 전에 정리해야 될 이슈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 포인트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이 시간은요.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하시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제 키가 아담한 게 많이 티가 나는 오늘 장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떤 섹터에 가장 관심 많으세요? 많은 분들이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사실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다 보니까 이 반도체 주가 움직여야 지수가 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부터 보죠. 오늘 오전장부터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히 반도체 지수와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와 연동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급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크게 기인한 종목은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9% 이상 올랐고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일일 상승폭이었습니다. 물론 이 엔비디아와 같은 경우는 국내 반도체와 이 사업 구조가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번 주에 인베스트 데이가 있었는데 여기서 AI 칩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 전반적으로 시장에 관심거리를 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발표합니다. 다음 주죠. 우리 시간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수요일 오전이더라고요.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까지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점이 미국적의 포인트, 바로 국내 증시에도 이어졌습니다. 자, KRX 반도체 지수의 흐름 보죠. 이번 달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치 보시는 것처럼 3%대, 3.49%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뭐 높은 상승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한 달 동안 코스피의 평균 상승폭을 생각한다면 정말 좋은 성적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은 어떤 이야기를 볼까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어땠을까요? 오늘 지금도 아마 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을 텐데요. 자, 어젠 좀 하락이었죠. 블록딜 해소에 대한 그러나 기대감은 있습니다. 할인율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는 상황. 그리고 7만 원 선 밑에서 이제 올라갈 자리만 남았다라는 이야기 나눕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갈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하단에 있는 소부장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물론 이 삼성전자는 사이클에 민감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더 컸는데 그래도 사이클보다는 전체적으로 실적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주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최대 실적,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자, 장비, 소재 공통적으로 봤을 때 일단 캐파 증서 이 기대감 높은 상황이거든요. 자, 핵심 질문입니다. 다시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팀장님 네. 갔으면 좋겠거든요.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반도체를 좋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뭐 똑같은 얘기 오늘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살짝 드는데 저는 그게 살짝 기대했어요. 네. 삼성전자 팀장님 정말 좋게 보시잖아요. 네. 네. 하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 얘기보다는 조금 외부에 있던 얘기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다음 어쨌든 제 판단 기준으로 어쨌든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하이스 같은 경우 상당히 좋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에 지금 반도체가 가기 위해서는 그 업황보다는 시장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에 영향을 준 요인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장, 그리고 그 종목이 속한 업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시장이라 좀 볼 수가 있겠죠. 영역 어떤 그 강도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1분기든 2분기든 디램 가격이 바닥을 잡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로 인해서 작년 11월 달에 주가가 먼저 움직였지만 결국 잘 아시겠지만은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 발생되고 있는 대외 변수가 좀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은 IT는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기 때문에 시장이 얼마만큼 빨리 안정을 찾느냐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안정을 찾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자면은 제 얘기보다는 또 JP모간의 보고 리포트를 좀 베껴오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팀장님 네. 이게 외국인의 수급과 면밀하게 네. 연관이 되기 때문에 뭐 반도체 겨울 이후에도 네네. 수급이 좀 차가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국인 리포트 보시는 건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시장이라든지 IT를 포함한 시장 같은 경우는 JP모간이 제일 정확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 그럼 하고 있는지 네. 궁금하네요. 일단은 네.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쨌든 지금 발생되고 있는 대외 변수들이 차츰 선반영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이 어쨌든 우상향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시장이 우상향할 때 어떤 업종들이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제일 키포인트인데 결국 그 부분은 IT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JP모건의 또 다른 또 리포트를 참고해 보자면은 아시아 주식시장 기술주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노텍, 삼성 SDI입니다. 결국 반도체 투톱이 간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국 이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관 투자자의 어떤 수급도 영향을 받겠지만 중요한 건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것은 향후에 긍정적인 수급과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우상향이 좀 기대가 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도 어쨌든 올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9% 성장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EPS라고 하죠. 주당순이익 같은 경우도 11%가량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성이 좋아진다. 그런 맥락에서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인텔의 낸드 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또 수익성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 얘기보다는 조금 이 소위 말하는 IB 쪽에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좀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은 일단 반등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난 뒤에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은 다음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정리하면서요. 팀장님 저랑 예스 노 타임 한번 가져와 보실래요? 가장 궁금해서요. 네. 주도주로 자리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네. 잡을까요? 예스. 아 그러면 지금 주도주가 아니에요. 살짝 밀렸어요. 네. 그럼 지금 들어갈까요? 저는 사도 됐다고 봅니다. 예스? 예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반도체 섹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반도체 이외에 또 주목받았던 쪽이 배터리입니다. 셀도 잘 가고 소재도 잘 가는데요. 자, 이 배터리가 속한 BBIG 이 지수 오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B 첫 번째가 배터리고요. 두 번째 B가 바이오, 그리고 I는 인터넷, 그리고 G는 게임입니다. 앞에 희망 안고라는 수식어 보이시죠? 그래서 기대감 있는 성장주로 묶인 지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KRX BBIG 뉴딜 지수는요. 지금 현 정부의 수혜가 예상되는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도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가격적인 현황을 좀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에 지수 산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기억하는 추억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지난해 연말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지수 산출 시작한 이후에 지난해 초반 12월 3일까지의 수익률을 계산해봤더니 플러스긴 했지만 0.3% 너무 작았습니다. 같은 기간에 코스피가 25% 오른 것과 생각하면 정말 저조했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러면 혹독했다라고 느끼는 연초가 합해진다면요, 와, 20%가 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장기 투자를 하셨다면 손실권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종목 어떻게 움직임 나왔을까요?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자, 일단 오늘 물론 말씀드리면 소재랑 그리고 셀 업체들이 최근 이번 주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감안을 해서 이 하락률은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마이너스권 두 자릿대가 우세합니다. 바이오주 가운데 대표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월 초 대비 하락률이 30%를 넘고요. 그리고 삼성 SDI, 에너지 솔루션 역시 20%대. 그나마 선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인터넷 쪽 역시 6에서 9% 하락률입니다. 무게 있게 떨어지다 보니까 지수가 힘이 없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수치 보셨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가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새 정부로 넘어갑니다. 신정부, 정권이 바뀌니까요. 이 뉴딜 수혜주 이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기대감은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는 동일하니까요. 윤 당선인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하겠다, 메타버스 지원하겠다, 그리고 플랫폼 규제 풀겠다라는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긴 한데 정말 그렇다라고 봐도 될까요? 증권사 의견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와 유진투자 같은 경우는 부각된다, 성장주 보자, 성장주 관심 필요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투자 쪽에서는 선별적인 배터리, 인터넷 관심 가져보자라고 콕콕 집어줬습니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서 접근하기 힘든 장이기 때문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네. 주식시장 참여자분들 중에 이 안에 관련주 없으신 분들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저희 투자 아이디어 지금 잡아보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참 이런 말씀드리면 화가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지나고 나서 알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도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배터리를 제외를 하고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점수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게임입니다. 어쨌든 그 윤석열 이거는 순수하게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만 좀 해석을 좀 하도록 할게요. 게임 부분 같은 경우 어쨌든 e스포츠 육성이라든지 그리고 P2E 합법화든 어쨌든 이렇게 육성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 11월 달 메타버스라든지 P2E 이슈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그리고 NFT가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아직까지는 대통령 당선이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주가에 대한 반응은 5월 달에 가야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책적으로 접근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이번 정권 같은 경우는 디지털 뉴딜이지만 다음은 디지털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글자 하나 바뀐 거 외에는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로 가겠다는 얘기는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똑같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어떤 정책들이 나오느냐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가느냐 그게 좀 관건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모바일 e스포츠라고 하면서 게임을 콕 찔러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책적인 지원을 받게 되면서 이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말 그대로 모바일에서 이제 P2E라든지 메타버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마 이 시간차 때문에 이점 주가가 지지분이한데 만약에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그 시간이 단축되게 되면서 또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뉴딜 지수, 이제 모바일 게임 내에서 종목을 저도 한번 선정을 해보니까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펄어비스, 컴투스 특히나 펄어비스 같은 경우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잘 아시겠지만 도케이비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가 되게 되면서 상당히 선풍적인 어떤 그 효과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펄어비스를 일단 대장으로 한번 제시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인터넷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한적인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강제 규제에서 자율 규제로 넘어갔다는 건데 어쨌든 규제란 얘기는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의 강도가 낮아졌다는 것이 지금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반등은 나오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인터넷 부문 뉴딜리스에 있는 포함되는 종목들 중에서 또 선정을 해보니까 다날이란지 디어유, 카카오 정도 관심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란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반등으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뭐 디어유란지 다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P2E라든지 그리고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테마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래 가지고 있는 신약 개발이라든지 임상 이런 이슈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도 백신 치료제에 대한 주권 확립이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R&D 지원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직속 제약 바이오 혁신위원회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한다 그럽니다. 어쨌든 그 국가 기관 안에 어쨌든 국무총리 직속 제약 바이오 혁신위원회 이 말 자체가 앞으로 정책적인 어떤 테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아무래도 CMO 쪽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CMO 대표적인 대장주가 두 개나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네. 이슈를 가진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관심 있으시죠? 자, 곡물 가격 급등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리고 관련주 언제까지 움직일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곡물 가격 추이 먼저 보시죠. 2월 기준으로 봤을 때요. 1톤당 386달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7%, 2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50%, 정확히는 47%나 오른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수입 곡물 가격이 올랐는데 그대로 아니면 더 가파르게 반응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던 걸로는 현대사료가 5거래일 연속 상한가였고요. 한일사료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을 지금 만들어낸 상태입니다. 다음 주는 좀 봐야겠지만요. 한일사료가 94년 시장에 입성한 이후에 지금 최고가라는 점 의미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곡물 가격 급등.
우려할 만한 수준인가? 이제 내릴 일만 많았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보면은요. 일단 사료주가 사료용으로 쓰이는 대부분이 이제 수입산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당분간도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쪽이 긍정론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쪽은 어떨까요? 판가 인상된다고 실적 좋냐? 여기에 대한 거는 물음표라는 거죠. 그래서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데 팀장님과 좀 자세한 이야기 꼭 해보고 싶습니다. 오르는 쪽의 탄력은 좋습니다. 그런데 네. 요즘 시장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잡을 종목이 없어요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쪽이거든요. 네. 그런데 투자 아이디어 좀 얻어볼 수 없을까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서 탈이죠. 네, 그렇기 부담입니다. 때문에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다음 수단매를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동물용 사료 가격, 그러니까 동물용 사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동물용 사료를 누가 먹을까요? 사람이 먹진 않겠죠? 네. 가축이 먹을 건데 그러면은 양돈이나 이제 육계 쪽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물용 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닭고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뭐 오늘 그리고 어제 수산물 관련된 테마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동물용 사료 가격 상승과 무관하다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테마 쪽 준비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물용 사료와 연관성이 있는 뭐 돈육이라든지 육계 쪽 봐야 되는데 돈육 같은 경우는 이지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육계 같은 경우에는 하림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보게 되면은 이런 그 곡물 가격 상승이 또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격이 상당히 높죠. 최근에 하이티즐러가 또 제품 가격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단 제품 가격 인상이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롯데푸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조금은 그 테마를 앞서간 건지 모르겠지만 대체육 시장도 테마가 좀 확장이 되면 또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소세지인가요? 대체육이래 가지고 콩고기. 아, 그렇군요. 다른 걸 생각했네요. 그쪽까지 봐도 된다. 네. 그래서 곡물가 결국 대체육을 만들 때 콩이나 이런 걸로 만들거든요. 네. 그리고 두부도 마찬가지로 대체육 맥락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풀무원 같은 종목도 될 수가 있을 거고 대체육은 또 동원 F&B 뭐 확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테마에 대해서 순환매를 준비한다라는 네.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목을 지키는 전략 네.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과 이 시간 함께 끓여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요일장 문을 닫았습니다. 마감 시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2730선에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장중 20선과 30선을 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코스닥은 현재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있고요. 코스피 다시 한번 보합권으로 돌아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수급 현황 살펴보시죠.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개인은 홀로 매수해줬지만 상승 탄력이 부족해서 오늘 아마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수급 현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수급에서는 장 막판 포지션 전환이 눈에 띄었는데요. 개인은 매수 우위에서 매도 우위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 우위에서 매수 우위로 전환을 해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있고요. 장 중반 7만 원 선 돌파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다시 한번 7만 원 선에서 후퇴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SK하이닉스 1.6% 넘는 하락선 그리면서 마무리했고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7%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1분기에 대한 호실적이 발표되기도 했고요. 또 북미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 안항하면서 오늘 43만 9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1% 가까운 하락선 그리면서 마무리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LNF,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래도 강세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LNF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 2% 넘는 3% 가까운 상승세로 마무리했고요. 무려 9거래일째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게임주는 오늘 엇갈린 흐름으로 마무리하고 있네요. 펄어비스는 2% 가까운 하락선 그리면서 마무리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2% 넘는 상승선 그리면서 76,000원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테마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오늘 디지털 화폐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시범 범위를 확대할 거라고 발표를 하면서요. 푸른기술 17% 넘는 상승선 그리면서 마무리했고요. 한네트도 6% 넘는 상승선 그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테마주도 살펴보시죠. 네, 넥슨의 신작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출시 초반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오늘 넷게임즈와 넥슨 GT가 합병을 앞두고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넷게임즈는 28.7%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고요. 넥슨 GT는 20%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개별주도 한번 보실 텐데요. 오늘 한컴 MDS가 인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 가운데 대기업을 포함한 10개 이상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인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식으로 오늘 장중 25% 넘는 급등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는 20% 넘는 상승세 보이면서 장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